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트럼프가 이란을 공습할 거라고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진짜 세계 이 여러 전문가분들도 이제는 트럼프가 이란 전쟁에 임박을 했다. 이제 곧 뭐 이번 주말 내에 진짜 공격할 확률이 90% 이상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병력을 그만큼 엄청나게 배치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병력을 이란 주변으로 중동 주변으로 많이 배치를 했고요. 금방이라도 이제 스탠바이가 놓인 상태에서 큐만 떨어지면은 진짜 바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병력을 지금 이란 주변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를 보자면 이 미군 함대의 3분의 1이 이란 쪽으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럴드 포드 항모 있잖아요. 이 타격단도 대서양을 횡단하면 이제 미국은 전 전투 사령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항공모함이 2척이랑 구축함이 15척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함대에는 이 미 해군의 33%에 해당하며, 그다음에 이 함대는 600발의 이런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규모의 이런 미사일까지 탑재를 하고 있어서 엄청난 무력이거든요. 이런 거 봤을 때 만약에 지금 이란 전쟁이 나면 우리 지금 투자하고 있는 미국 주식이나 아니면 금이나 아니면 이 전체적인 경제 흐름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제가 매번 봐드리는 이 금의 흐름과 금이 상승하는 이유와 그다음에 이 다극화 체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 그런 것도 국제정세에서 한 번씩 풀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쭉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진짜 일촉즉발의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이렇게 지금 미국이랑 이란이 전쟁을 하려고 하냐, 특히나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란에 왜 들어가려고 하냐, 그거는 뭐 표면적인 이유는 핵이죠. 이 우라늄 농축 허용 여부에 대해서 지금 핵심 쟁점으로는 미국이 우라늄 농축을 완전 중단을 요구했지만 이란은 저농도 농축은 자국의 권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제재 완화 및 이 자원 개발 협력 카드 논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란은 이미 북한처럼 계속 미국의 제재를 견뎠기 때문에 미국의 이런 뭐 일방적인 요구도 그냥 안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지금 이런 뭐 쟁점의 이런 요구 조건으로는 아마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으면서 결국에는 미국이 협상이 안 되는 이런 명분으로 결국에는 이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강경 발언을 하면서 이 정권 교체를 시사했거든요. 그래서 수주간 지금 공개적으로 이제 군사행동 가능성을 경고해 왔고요. 그다음에 이거 지금 협상을 안 할 경우에는 정권 교체까지도 할 수 있다,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진행 중인 지금 상황을 보면요, 공중 수송 작전이 역대 최대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6척의 유조선이 18대의 이 F-35 전투기를 싣고 지중해를 건너고 있으며 최소 4대의 C-17 이 수송기도 중동 기지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중동이랑 이런 데로 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금 보면 2개의 항공모함 타격단 있잖아요. 제럴드 포드 항모와 그다음에 에이브리어리 링컨, 이 에이브리어리 링컨 항모가 지금 가고 있고 600발의 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척의 이 구축함, 그다음에 요르단에 지금 F-35A 전투기가 30대가 배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규모가 지금 계속 배치되고 있고, 그다음에 미 해군 함정들도 이제 바레인에서 갑자기 사라졌다가 이란 국경에서 다시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6척 이상이 호르무즈 해역과 그다음에 오만만, 그리고 이란 해안 바로 앞에 지금 배치되어 있어서 뭔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런 보도를 봤을 때 지금 8시간도 채 안 돼서 미국 군사력 증강이 2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도 12대가 현재 배치를 위해서 이동 중이고요. 6대 지금 이미 영국의 레이크이스 공군기지에서 도착했으며, 그다음에 나머지 6대에도 곧 도착하여 중동으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동 기지에는 과거에도 F-22가 배치되었던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가 유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F-16 전투기 36대도 이동 중이며 향후 몇 시간 내에 중동 지역으로 배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진짜 센트리 아왁스도 지금 항공기 2대가 추가로 E3 람슈타인 공군기지로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오늘 일찍 뭐 이렇게 셔크 8호, 그다음에 84, 85, 86, 87도 합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야, 진짜 계속
전 병력이 이렇게 지금 계속 모여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공군 기지로 다들 전투기나 아니면은 이런 장비들 운송기나 수송기나 아니면 뭐 지원 공군 지원기 이런 게 급유기랑 이런 게 다 지금 이란 주변으로 배치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야, 진짜 병력 규모만 봤을 때 지금 뭐 지금 바로라도 이란을 쳐들어갈 수도 있을 규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미 해군 구축함 제럴드 포드 항모 있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빠르게 오고 있다고 하면 대서양을 건너서 지금 여기까지 지금 모로코 앞바다에서 이게 보였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쭉 이 속도로 온다고 하면요, 일요일 아침 정도에 이스라엘 해안에 도달해서 이란의 보복 공격에 대한 방어 작전을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속도로 오는 게 엄청난 속도로 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속도는 거의 전시 상황이나 비슷할 정도의 속도로 지금 오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으면서, 그래서 진짜 이게 전쟁이 임박했구나, 결국에는 트럼프가 전쟁을 하겠구나 이런 거를 점점 느낄 수가 있으면, 왜냐 지금 총은 뺐거든요. 총은 빼고 있고 이제 겨누고 있습니다. 점점 겨누고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 한 방을 쏘던지 타코를 하면 오히려 모양이 빠지는 지금 경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렇게 될 것 같고, 또 N12 보도에 따르면 이 중동 지역의 이 미군 증강이 최고 수준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전쟁부는 이란을 파괴하기 위해 대규모의 함대를 배치했으면서 항공모함 2척, 그다음에 군함 및 잠수함이 20척, 그다음에 200대 이상의 공격기, 그다음에 지원 및 정보 수집 항공기가 100대, F-22, F-16 전투기를 배치했고요. 그다음에 아왁스 E3와 아왁스랑 그다음에 U-2 정찰기를 배치했고, 그다음에 20개 기지에 배치된 사드 및 패트리어트 시스템 이런 거 요르단, 쿠웨이트,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여기에 배치를 했고, 이란 투르크메니스탄 국경 및 아르메니아 인근에 이 배치된 여러 가지 장비들도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긴밀한 협력하에 이 준비를 진행하고 있고, IDF는 현재 최고 경계 태세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기 이 전쟁을 아마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겠죠. 당연히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바라고 있었을 테니까 미국이 전쟁을 내주면은 아마도 더 좋다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계속되고 있는 이 미국의 군사 동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목표가 이란 정권 교체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란에 대한 공격은 제한적이거나 소규모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제 엄청난 규모로 지금 병력을 모으는 거 봤을 때는 진짜 이란을 한번 제대로 때릴 것 같다. 근데 저는 이게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이란이 진짜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에요. 여기가 전면 산지고 들어가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주변에 나라들이 이 미국의 우호적인 나라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들어간다고 해서 막 적극적으로 도와주거나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정권을 전복하고 그다음에 이란을 차지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지상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서 이 짧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다가 전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상군이 과연 여기에 도달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란은 산지로 다 뒤덮여 있어서 이 지상군이 작전하기에도 좀 쉽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거 진짜 이러한 전쟁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늪으로 미국이 빠져드는 건 아닐까, 저는 걱정이 너무 많이 되거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점점 더 이제 미국의 이런 부채가 늘어나고 오히려 미국의 경제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참 이런 선택을 모르겠으면 미국이 할 수밖에 없는 건지, 지금 계속 이제는 거의 들어갈 것 같이 병력은 다 모아놨다. 그래서 결국에 칼은 뽑았으니까 어떻게든 뭔가 휘두르든지 뭘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왜냐 여기에 이렇게 병력을 배치하고 유지하는 유지 비용만 해도 엄청난 것이고요. 이런 걸 보여줬는데 미국이 공격을 안 하거나 후퇴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요, 더욱더 이제 미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군력과 공군력을 직결시켰을 때 뭔가 한 방을 보여주면서 이란을 제압할 수 있을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과연 그게 쉬울까? 저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왜냐 이란 뒤에도 이 러시아와 중국이 도와주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전쟁이 속전속결로 끝나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승리를 할 수가 있을까?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전으로 간다고 하면 미국이 과연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자기가 항공모함이나 아니면은 심지어 뭐 포탄이나 이런 것도 자기 자력으로 만들 수 없는 미국이 과연 이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 저는 조금 걱정이 많이 된다. 그래서 핵 협상을 빌미로 이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물론 이란이 좋은 나라는 아니지만 과연 이 미국의 이 선택이 문제죠. 저는 미국이 전쟁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뭔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전쟁의 구렁텅이로
계속 주변에서 트럼프를 밀어넣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지금 앱스타인 문건도 있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압박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다 지금 전쟁으로 트럼프를 밀어넣고 있는 거 아닌가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란이 지금 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요. 땅덩어리도 엄청 커요. 그다음에 인구도 거의 9천 몇백만으로 1억 가까이 되는 인구에 그다음에 땅덩어리도 엄청나게 크고 산지 지형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정찰도 어렵고 들어가기도 정말 쉽지가 않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란 해안과 서부 국경을 감시하려면 미국이 최소 4대의 E3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이란의 땅이 이렇게 큰 걸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왜 근데 지금 이런 어려운 선택을 하려고 하냐. 미국이 지금 들어가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리고 진다고 하면은 크게 질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냐. 왜냐 내부적으로 지금 정치에서 반대의 여론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 지지층을 직결을 시키고 집중을 시키려고 하면 결국에 전쟁만 한 게 없죠. 전쟁은 내고 그다음에 외부의 적으로 돌린 다음에 내부 이런 결집을 도모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중간 선거도 지금 트럼프가 위험하다. 트럼프 지지율이 낮아서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러 민주당들의 이런 반대를 계속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 압박도 있고 그다음에 앱스타인 문건도 공개한다 만다 이런 압박까지 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 총리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노비를 하는 이스라엘 로비층 때문에 계속 트럼프를 전쟁으로 이렇게 밀어넣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일주일 전에 이스라엘 총리가 비밀리에 이 비공개 회의로 트럼프를 만나고 갔죠. 그래서 그 회의 내용은 공개를 안 했잖아요. 그건 아마도 이런 이란 전쟁에 대한 조율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 좀 걱정이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진짜 들어갈 것 같긴 한데 과연 이게 좋은 선택인지는 저는 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들어가면은 진짜 우리나라의 경제나 아니면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런 뭐라고 하죠 여러 가지 자산에 대한 엄청난 폭풍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이거를 여러분들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아르헨티나나 칠레나 캘리포니아 이 서방 지역에 지금 이런 지역에 산불이 엄청나게 나는 이유가 이 3차 대전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이쪽으로 칠레나 아르헨티나나 캘리포니아 이쪽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 피난 와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이런 나는 조금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이거는 팩트는 아니고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큰 전쟁을 준비하는 거 아닌가. 왜냐 이런 헐값으로 이렇게 땅을 사기 위해서 뭔가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요즘.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죠. 근데 그냥 가져와 봤습니다. 결국은 3차 대전 가능성 대리전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냐 러시아도 지금 보면은요 이제는 테헤란에 이 공중 지휘소가 착륙을 하면서 중동 긴장 고조 속에 모스크바 이란 군사 동맹 강화를 이렇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러시아도 이란을 도와주고 있고 중국도 이제 정찰기랑 그다음에 중국의 이런 베이더우 이런 통신 장비 이런 거를 이란에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정찰기를. 그래서 이것도 봤을 때 이란을 지원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중국은 특히나 이란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이 원하는 구상인 1대1로의 중요한 요건지가 이란입니다. 이란을 뺏기면은요 1대1로가 가기가 힘들거든요. 이란을 지나서 터키를 지나서 이렇게 갈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란을 지나고 이라크를 지나고 이렇게 아프리카로도 갈 수 있는 이란이 진짜 요충지거든요. 여기를 뺏긴다고 하면요 중국의 1대1로 이런 뭐라고 해야죠 꿈이 깨질 수가 있다. 그리고 이란이랑 이렇게 철도로 놓아서 이란 석유도 계속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철도나 아니면은 해상으로 이란 석유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수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의 1대1로가 이 지금 중앙아시아도 돌파를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고 이란도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1대1로 여러 방향으로 뚫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란이 중요 요충지다. 그래서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절대 이란을 뺏길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뒤에서 많이 이런 자원은 아니더라도 이런 무기나 아니면 장비들을 많이 지원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지금 이란에 이 무기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일 동안 지금 보면 이란의 이 케레즈 이 시로 향하는 러시아의 이런 항공기 3편이 비행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수송기가 날아가면서 포탄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지정학적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러시아, 이란, 중국 이런 세 국가가 이 분쟁 해역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해상 훈련도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틀 전에 실시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거 봤을 때 진짜 이제는 미국에 대항을 해서 미리 이렇게 이제 훈련을 또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훈련을 봤을 때 해양 안보 벨트 2016 합동 해군 훈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이제 점점 지정학적으로 다극화 시대가 열리고 있구나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가치는 뭐가 있냐? 이거는 세계 원유 해상 운송량의 약 20% 이상을 통계하는 이런 원유의 길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그만큼 중요한 곳이고요. 여기가 막히면은 진짜 이제 많은 기름 이 국제 유가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하루에 수천만 배럴의 원유가 통과하고 있고요. 사우디, UAE, 이라크, 쿠웨이트 원유 수출 시 필수 경로다. 그래서 봉쇄 시에는 국제 유가 급등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란 혁명 수비대 해군은 훈련 기간 일부 구역을 통제 폐쇄하며 해상 통제 능력을 과시했다. 그래서 이는 에너지 시장에 대한 잠재적 레버리지를 시사하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훈련의 정치적 메시지는 뭐냐? 러시아, 중국, 이란의 훈련의 이 메시지는 역시나 서양 패권에 맞서는 해양 다극 질서다. 그래서 브릭스의 해양 전략이 확대되면서 미국 중심의 해상 질서에 대한 도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중동에서 이제 다극 체제가 이제 시각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이런 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다극화 시대가 점점 열리고 있고요. 그런다고 해서 지금 미국이 만약에 이란을 공격을 해서 전쟁이 발발하면 러시아, 중국도 뭐 같이 이렇게 군사적으로 직접 개입할 것이냐 그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순찰이나 아니면 전자전에 쓰이는 이런 정찰기나 이런 거를 아마 도와주거나 무기나 이런 거를 지원하지 않을까 뒤에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지원을 해도 아마 버틸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버틴다고 하면은 미국이 진짜 힘들어진다. 트럼프는 속전속결로 끝내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장기전 되고 이제 더 오래 끈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미국의 이런 부채가 더 늘어나면서 미국의 파산 가능성이 더 커지겠죠. 종합 정리를 하자면 이거는 단순한 해군의 협력이 아니라 지정학적 신호다. 이 다극화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고 그 뒤에 지금 러시아를 뒤로 해서 이란을 뒤로 해서 러시아, 중국이 뭉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나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이제 유럽들도 살짝 등 돌린 것 같거든요. 그냥 약간 제3자가 된 지금 상황이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미국이 뭔가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지정학적으로 지금 계속 이제 미국의 패권이 위기가 온다 이런 얘기가 나올수록 미국의 힘을 보여줘야 될 텐데 과연 보여줄 수가 있을까? 그래서 경제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세계 불확실성 지수가 10만 5천에 도달했으며 이거는 코비드 아니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9.11 닷컴 버블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이는 지금까지 기록된 전 세계 불확실성 중 가장 높은 수치이고요. 직접적인 위협은 뭐냐?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미국 항공모함 2척을 격침하겠다. 이제 공격 오면은 항공모함을 2척을 격침을 시켜버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전 세계를 고도의 경계태세로 빠뜨린 극적인 수사 고조의 신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정황의 축으로 봤을 때 무서운 전개로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과의 합동훈련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배치하고 있으며 이는 대규모의 미국 해군 주둔의 직접적인 도전을 제기하고 강대국 간 충돌의 위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증강하고 있죠. 미국은 지금 이미 배치된 항공모함 타격대를 더해 F-35, F-22, F-16 뭐 이런 항공 전력을 이 지역에 증강하고 있으면서 이는 수년 만에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가장 중요한 군사 증강이다. 이렇게 엄청나게 군사력을 모으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그림자 전쟁을 하고 있죠. 베이징은 중립적인 정당이 아니다. 이 무기는 이란의 이 미 함정 위치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이 정찰기를 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첨단 방공 및 미사일 시스템을 포함한 방대한 군사 장비를 공급했다. 러시아는 이란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는 미국 항공모함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도와주고 있다는 게 지금 이렇게 눈에 봐야 되는 지금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전쟁이 지정학적으로 미치는 충격이 뭐일까? 당연히 만약에 전쟁이 난다고 하면 원유가 급등을 하고 인플레이션이 재가열되겠죠. 그다음에 달러도 일시적인 강세가 일어나고 있죠. 지금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97까지 다시 올랐거든요. 그다음에 금 가격 변동성 확대 후 장기 강세. 근데 금이 또 올라가고 있어요. 금이 엄청나게 지금 또 올라가고 있고요. 중요한 건 지금 전쟁 전에 이게 12월 만기 옵션이거든요. 근데 콜옵션에 지금 누가 2만 달러를 엄청나게 베팅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베팅을 엄청나게 했다. 지금 보시면 역사적으로 금은 전쟁과 지정학적 위기 시기에 변성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는 명확합니다. 주요 분쟁은 투자자들이 안전지대로 도망치고 정부가 전쟁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돈을 찍어내면서 금의 강력한
강세 촉매제가 됩니다. 현재 상황은 전쟁 발발 두려움으로 금이 먼저 하락하더라도 금의 대대적인 가격 조정이 필요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아마도 지금 2만 달러 이 콜옵션에 등장하는 걸 볼 수 있다.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여기에 계약이 몰렸거든요. 11만 계약이 넘을 정도로 이렇게 계약이 몰린 걸 봤습니다. 1만 1천 개, 1만 1천 개 계약이 여기에 몰렸다고 하거든요. 2만 달러 이상. 그래서 이거는 이례적인 일인데 그만큼 지금 시장을 예측하고 전쟁이 날 거라고 예측하고 콜옵션이 이렇게 몰린 거 아닌가 지금 의심을 하고 있으면 금에 대한 이런 콜옵션이 몰리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 지금 이 전쟁에서 미국이 군사적인 우위를 확보하지 못한다고 하면요, 그거는 진짜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 기축 통화의 패권이 신뢰가 훼손될 수가 있다. 페트로달러 시스템 신뢰가 훼손되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준비 통화 체제 재편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고, 브릭스 결제 시스템이 가속되고, 그다음에 달러 자산의 리프라이싱 이게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질서의 균열은 곧 통화 질서의 변동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이거를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워싱턴은 트럼프가 이 해외 군사 작전을 시작을 한다고 하면 이 납세자들에게 매년 수백억 달러의 비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세금 인상보다는 이제 정부가 이제 더 많은 부채를 찍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부채와 이란 공격을 봤을 때 미국이 지금 이란을 공격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돈을 쓴다는 얘기거든요. 막대한 자원이 필요하고 공격 자체로도요. 그다음에 막대한 부채, 더 많은 부채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지금 전쟁은 미국 공공부채 급증의 주요 원인이었거든요. 이는 주로 대출, 세금, 화폐 발행을 통해서 조달되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운영비, 장비비, 참전용사 지원비, 이자 비용 등을 장기화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역사적으로 지금 남북 전쟁과 같은 분쟁은 국가 부채를 4,000% 증가를 시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볼 때 이렇게 1차 세계 대전도 그렇고 2차 세계 대전도 그렇고 한국 전쟁도 그렇고 계속 이 엄청난 비용을 증가시키고, 베트남 전쟁 때도 작전비, 참전용사 비용, 그다음에 기타 간접비 등이 포함돼서 엄청난 규모의 이런 비용을 치렀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그 야기가 됐으면서 더 엄청 힘들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는 이 전쟁에서 만약 지금 이란을 확실하게 타격을 못하고 이기지 못한다고 하면은 미국의 부채는 또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부채가 26년에 39조 달러가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36년에는 64조 달러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 빚을 과연 누가 갚을까? 진짜 걱정이 많이 된다. 중국은 지금 그래서 미국 국채를 팔고 금을 계속 모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 국채를 못 믿겠다. 왜냐, 미국의 빚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금 가격의 상승은요 진짜 여러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달러 약세를 보여주는 거고요. 금이 여러분들 재화를 엔비디아처럼 GPU를 생산하거나 테슬라처럼 전기차를 생산하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왜 금 가격이 오를까요? 결국에는 달러가 반대편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중동 문제, 우크라이나 이 전쟁에서도 결국에 미국이 밀리고 있다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달러가 점점 내려오고 있고 달러 약세가 지속되고 있고 금이 이렇게 오른다는 이유는 결국에 다극화 시대가 열리고 있고 미국의 이런 힘이 점점 내려오고 있다는 신호라고 많이 이런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점점 그렇게 보고 있고 탈달러화가 계속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금을 더 모아야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붕괴가 아니라 재편인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가 폭등은 이 미국 시스템의 종말이 아니라 이제는 단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넘어가는 고통스러운 전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금고는 비었다, 달러는 휴지 조각이 되고 있고 동맹은 파기되고 있다, 이런 노이즈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그널로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해지 수요가 폭발, 그다음에 구매력 기준 브릭스가 부상하고 있고 협상용 강화 외교가 지금 계속 커지고 있다. 미국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죠. 그다음에 여기 쭉 보면 여러 가지 진짜 다극화가 시작되고 있고, 그런 거에 발맞춰서 지금 미국에 대해서 조금 신용도가 많이 떨어지니까, 아니 동맹국인 독일이 미국한테 이 미국의 뉴욕에 있는 1236톤에 맡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 금을 빼려고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독일 자체도 이게 엄청나게 큰 뭐라고 해야죠? 시도거든요. 이 동맹국을 못 믿겠다. 미국에 대한 이런 뭐라고 하죠? 배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정도까지로 지금 이렇게 다극화 시대가 열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포트녹스에 대해서 미국의 금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곳이 포트녹스라고 하잖아요. 이 포트녹스에 4,175톤의 금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많이 믿지 않죠. 왜냐? 완전한 외부 독립 감사가 1950년 이후 없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닉슨 쇼크 이후에 결국에는 달러의 힘이 엄청나게 강했잖아요. 그래서 달러와 반대되는 금을 굳이 미국이 갖고 있었을까? 달러와 반대되는 거고, 그때 당시에는 달러의 힘이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굳이 금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갖고 있었으면 오히려 달러에 반대되기 때문에 더 안 좋기 때문에 혹시나 진짜 미국에 금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그래서 지금 금을 회수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금 보유량이 2위인 독일조차도 이제는 신뢰 제고를 하면서 계속 이제 위기 시에는 신속한 이런 시장 접근을 위해서 런던이나 뉴욕에서 이제 금을 달라 이렇게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이런 거 봤을 때는 점점 더 진짜 뭔가 사역화 흐름이 일어나고 있고, 이거를 지금 독일도 느끼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금을 요구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다. 그래서 다극화 시대는 지금 열리고 있고요. 미국과 이란의 이 대치부터 이제는 지금 보면 중국은 이제 로봇 기술까지 이렇게 공개하면서 로봇 군대까지도 요 근래 또 이제 영상으로 공개를 했거든요. 이런 거 봤을 때 점점 다극화 시대가 열리고 있고, 중국은 또 이제 로봇이랑 이런 핵심 이런 하이테크 이런 산업들을 엄청나게 키우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미국에게 밀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런 군사력까지도 키우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서 이거 참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는 브릭스 체제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릭스는 이제 자체 국경 간 결제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고, 이 시스템은 초당 최대 2만 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무엇일까? 26년 뉴델리 정상회의까지 각국 통화로의 이 전면적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죠. CBDC를 통합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집트, 아랍에미리트가 이걸 앞장서면서 결국에 이런 통화 결제 시스템을 만들면서 달러 사용을 줄여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는 다극화로 지금 계속 달려가고 있고, 거기 기로해서 만약에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한다고 하면요 점점 더 다극화가 빨리 일어날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다극화에 발맞춰서 금 실물을 모아가는 것도 좋고 금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금을 이렇게 모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거 이 왼쪽 하단, 영상 왼쪽 하단에 제품 보기란이 있거든요. 이거 클릭하시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링크가 떠요. 링크 들어가셔서 뭐 금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셔서 사실 분들은 사셔도 되고, 아니면 뭐 이거 링크로 들어가셔서 쿠팡 링크인데 생필품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필요하신 거 사시면은 저한테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극화 시대는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할지 안 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저는 공격한다 생각하면은 금을 더 모으는 게 좋지 않을까, 그걸로 해칭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미국 주식은 요즘 많이 올랐다고 보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미국 주식 말고 한국 주식이 뜨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나 이런 이머징 국가들이 좀 더 이렇게 잘 가는 시대가 서서히 오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 주식 버렸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또 이렇게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수익률이 지금 안 좋을 뿐 많이 빠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익이 나고 있어서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